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영8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방송은 기영8사 채널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강의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 도구가 있다면 그것은 단연 인터넷과 스마트폰일 것입니다. 혹시 이것을 부정할 사람이 있습니까?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선생님들 또한 부정하지 못하실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우리가 학교에 오지 못할 때 국민의 기본 권리 중 하나였던 교육받을 권리가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인터넷과 이 스마트폰이 있었기에 우리가 다 무슨 교육을 받았었나요? 원격으로 수업을 받음으로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지 않았습니까? 이토록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우리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도구가 되어 우리 곁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담고 있어요. 그 자료들이 유료냐 무료냐의 차이일 뿐이지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교육 자료들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방대한 지식과 정보들이 다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화면을 통해 보고 있는 인터넷상의 빅데이터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정보뿐만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먹고 있는 것도 이제는 오프라인 현장에서 가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세계에서 클릭 하나로 내가 원하는 것을 집 앞에서 배송받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언제나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도구로 여겨져야 하는 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활용이 때때로 우리 삶에 긍정적인 결과만이 아닌 부정적인 결과도 가져온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여기 지금 보이는 도구가 무슨 도구죠? 우리가 무언가를 자르고 토막 낼 때 사용하는 도구, 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먹을 음식들을 요리할 때 이 칼이 반드시 필요하죠? 훌륭한 셰프와 우리네 어머니들의 손에 들린 칼은 우리 삶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도구이죠. 여기 수술을 앞둔 환자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반드시 몸속에 있는 암덩어리를 제거해야만 살 수 있어요. 여기 믿음직한 의사 선생님들의 손에 들린 칼은 무엇이에요? 수술용 메스입니다. 이 칼이 의사 선생님 손에 잡혔을 때 이 칼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칼이지만 이 칼이 만약에 흉악범 손에 붙들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의사의 손에 잡혔을 때 사람을 살리던 이 도구가 흉악범의 손에 잡히는 순간 살인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이 유용한 도구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것이 나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나를 망치고 파괴하는 흉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의 주제인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좀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중독의 정의를 먼저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다양한 중독의 정의들이 있었는데 제가 유심히 보게 된 중독의 정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중독의 사전적 정의, 뭡니까? 습관적으로 열중하거나 몰두하는 것으로 매우 포괄적이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정의만 보니까 이 정의가 목사님이 수업 시간에 그리고 채플 시간에 강조했던 어떤 정의와 닮아 있어요? 우리가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 몰입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과정이 무엇이에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열정을 쏟아내는 몰입의 정의와 중독의 정의가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 이 둘 사이의 차이는 무엇이지요? 무언가 습관적으로 열중하고 몰두하는 것은 같은데 바로 삶에 나타나는 결과가 긍정적인 것이냐 부정적인 것이냐에 따라 내가 하고 있는 이 하나의 행동과 습관이 몰입이 될 수도 있고 중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경우에 우리는 중독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다음에 4가지 현상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슨 현상이에요? 금단 현상이에요. 내가 무언가 그 활동을,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버티지 못하고 짜증나고 화가 난다면 여러분 중독되어 계신 거예요. 또 두 번째 어떤 현상이에요? 내성이 생겨서 더 큰 자극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재밌는 영상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재밌는 영상을 찾기 위해 하루에 수시간을 넘어 밤새도록 내가 무언가에 홀릭되어 보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중독되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지 못했을 때의 강박증과 그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무언가 내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겼다면 여러분은 무언가에 중독되어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중독 현상들이 있는지 우리가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이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마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엇이에요? 게임 중독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게임 자체가 악입니까?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게임하는 거 나쁜 거예요?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적절히 활용하기만 하면 우리의 여가소년에 있어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이미 학교에 다닐 때부터 e스포츠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이것을 절제하여 잘 선용하기만 하면 우리 삶을 풍요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이것에 중독되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초래되는 경우예요. 적당한 게임은 우리의 재충전에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 그 범위를 넘어서서 지나친 게임을 하고 여러분 삶에 무언가 피해를 보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독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랄게요. 여러분 그러면 이 게임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히 내 여가 손용을 하는 데 있어서 게임하는 것 하나로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활동하는 것 하나로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세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만들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의 이 도구에 홀릭되고 중독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게임 중독이 되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문제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온라인 세계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점점 현실 세계에 둔감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 특히 여러분의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친구들 스스로를 평가해 보세요. 학교가 마치고 또 학원 수업이 마친 이후에 내가 친구들과 대화하고 함께 어울려 노는 시간이 더 많은지 아니면 홀로 독방에 앉아 게임하는 시간이 더 많은지 스스로 평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 비중이 한쪽으로도 쏠려서 게임하는 시간을 내 모든 여가 손용에 다 소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게임에 중독돼 계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게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선용하고 활용할 때 여러분에게 약이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 여러분 삶을 좀먹는 독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두 번째로 심각한 중독 현상이 있는데 그 중독 현상이 어떤 중독입니까?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95%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말 그대로 청소년들의 필수템입니다. 우리는 이 스마트폰을 통하여
친구들과 카톡도 하고 SNS 상에 내 삶을 공유하기도 하고 내가 필요한 물건들을 쇼핑하여 구입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발전을 위해서 내 성공과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이 스마트폰을 통해 동영상 강의를 듣기도 해요. 또 때로는 지친 내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이 스마트폰을 통해 음악을 감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폰과 함께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이 스마트폰을 활용할까요? 제가 분석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남학생들은 평균 5시간을 활용하고요, 하루에. 여학생들은 평균 6시간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8시까지 학교 와서 5시 혹은 5시 반에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가정했을 때에 학원 가는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무엇과 함께 하는 것입니까? 스마트폰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아까 전에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적절히 잘 활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것을 너무 과도하고 지나치게 사용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스몬비 현상이라고 아십니까? 이 스몬비 현상이 뭐예요?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예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해서 걸음이 느리고 주위를 살피지 못하는 사람을 스몬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 증세가 있는 친구들이 있죠. 이것을 통해서 내 꿈을 실현하는 데 활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미뤄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스마트폰에 중독돼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보여드렸던 칼을 들어 예를 들어 설명했던 것처럼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이 도구가 여러분들의 잘못된 활용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종먹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라요. 특별히 이 스마트폰 그리고 여러 유튜브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동경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는데 소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친구들 인생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스마트폰 안에 그 세상 속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처럼 그 스마트폰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과 같은 나이에 스마트폰을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해 꿈과 계획과 목표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히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상 매체 속에 언젠가 주인공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스마트폰을 주구장창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계획과 목표를 세워 그것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에게 약이 되지만 잘못하라고 하면 여러분의 뭐가 된다고요? 독이 되고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에서 해방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중독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음란물 중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친구들과 대화 가운데 이 음란물 중독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석 자료를 찾아보면 남학생뿐만 아니라 여학생들도 이 음란물에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한 동영상 한 번쯤 누구나 호기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도를 넘어서 나의 일상은 물론 타인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음란물 중독이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까지 파괴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음란물 중독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4단계가 있다 그래요. 그 4단계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음란물을 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게 되다 보면 거기에 홀릭되다 보면 좀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죠. 그래서 비정상적인 동영상들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둔감해져서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급기야 이 현상이 심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며칠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우리 N번방 사건의 범인들처럼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라고 하는 속담 알고 계시죠? 그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한 번에 나의 이 호기심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을 방치해두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삼키는 무서운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와 같은 성경절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무나도 우리 삶에 필요한 성경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 표현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무언가 삶에서 꿈을 이루고자 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대요?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무언가 소중한 꿈이 있으세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도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꿈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무언가 잘못된 것에 중독되어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절제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셔서 반드시 그것을 쳐내야만 내 삶의 진정한 꿈과 목표가 이루어짐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부터 해방되어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제가 준비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와 관련된 영상들은 다음 영상을 통해 여러분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